네, 안녕하세요. 전북구의 신입입니다. 오늘 웨비너 주제는 공정 능력의 평가와 분석입니다. 말 그대로 공정 능력,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이게 한 시간 만에 소화하기에는 불가능한 주제라서 짧은 시간 동안 뭘 전달드릴까를 고민을 하다가 나름 고민을 담아서 내용을 구성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추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화면에 보이는 요 자료 말고 제가 그 PDF로 하나 나눠드리는 게 있을 건데, 요거를 보면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정능력이라는 얘기는 이제, 공정능력은 이제 관리 도구나 공정능력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산포, 베리에이션, 변동이라는 그 키워드를 어, 중심으로 해서 나온 개념이죠. 그래서 변동이라는 그 베리에이션이라는 용어를 쓸 때 통계적 공정관리 또는 통계적 품질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동에는 두 가지 얼굴 또는 두 가지로 변동을 분해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하나는 이제 우연 원인이고 하나는 이성 원인입니다. 그래서 우연 원인은 어, 말 그대로 그 공정 자체의 시스템 내부에 내재하는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변동의 원인이고 그래서 우연원인만 존재하는 공정은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안정된 공정이라고 우리가 보통 판단하고 이상원인은 이제 상시적으로 내재된 변동의 원인이 아니고 산발적으로 기회바에 발생하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의 원인이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상원인이 발생하면 변동의 폭이 커져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원인을 추적 할 수 있으면 비교적 쉽게 이성원이라는 그 변동의 원인으로서 원인 파악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변동의 원인을 우연인과 이상원인으로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각각 그 원인에 맞게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즉 과잉 조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는데 만약에 우연 원인에 이상 원인의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될 문제를 그냥 일부 그 내재적인 그 프로세스나 작업자의 탓으로 바꾸고 그 탓으로 판단하게 돼가지고 공정의 산포를 오히려 더 나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상 원인에 대해서 우연 원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면 적극적으로 규명하고 바로 작업자들이 바로 조치해야 될 문제를 광면한 시스템의 당연한 노이즈로 방치하게 돼서 또 이상한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원이나 변동을 우연원인 또는 이상원인으로 구분해야 되는 이제 실무적인 활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리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이렇게 구분을 해야 어, 그 관리선 내의 변동은 우연원인에만 있고 관리선을 벗어난 것을 이상원인에 의한 어떤 변동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리도에서는 이렇게 쓰이고 그다음에 오늘 주제로 한 공정능력 부수의 관점에서 보면 공정능력은 이제 스펙을 얼마나 잘 만족하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공정능력 지수는 국내 산포를 사용하는 CPCPK하고 전체 산포를 사용하는 PPPK가 있는데 CPCPK는 우연원인만 존재할 때 체크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의미하고 PPK는 이상원인까지 모두 포함한 공정의 실제 능력을 우리가 감안하는 공정능력 지수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능력 지수를 산출할 때는 세 가지 통계적인 개념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스펙, 그 다음에 평균, 산포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정능력을 계산하기 위한 3요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데 어, 많이 보시다시피 공정 능력 지수는 크게 CPCPK하고 PPK가 있습니다. 그래서 CPCPK를 보통 단기 공정 능력, 그리고 PPK를 장기 공정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CPCPK는 공정의 안정성을 인스테이블한 것을 전제로 해서 공정의 잠재 능력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단기 공정 능력 또는 장기 공정 능력을 할 때 영어로 이것을 쇼텀 또는 롱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장기, 단기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뭐 쇼타임, 롱타임이라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 장기의 기준은 시간적, 단순한 시간적 의미에서 타임이 아니고 변동의 종류로서 텀을 얘기합니다. 즉, 물리적인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타임이 아니고 특정한 조건, 관점이 유지되는 통계적인 측면에서의 길이로서 영어 단어로는 텀을 씁니다. 그래서 단기, 장기를 쇼텀, 롱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 공격 능력하고 장기 공격 능력을 굳이 이제 실생활의 어떤 케이스로 비유를 하자면 단기는 이제 뭐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점수처럼 약간 아이디어란 캐파빌리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장기 공격 능력은 바다에서의 수영 실력이라든지 실제 필드 상황에서의 골프 점수처럼 액츄얼 퍼포먼스, 실제 능력이라고 이렇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점프 같은 걸 이용을 해서 그 공정능력 지수를 계산하면 왼쪽에 보이는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위딘 시그마, 그다음에 오버롤 시그마가 있고, 위딘 시그마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위딘 시그마 캐파빌리티, 즉 단기 공정능력 CP, CPK 같은 것들이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오버롤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서 오버롤 시그마 캐파빌리티, 롱텀 캐파빌리티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이렇게 점프를 사용해서 출력된 것들을 그 계산 공식을 풀면 오른쪽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해보셨을 테니까 우리가 이제 단기 공정 능력하고 장기 공정 능력을 계산을 하면 무조건 CP는 CPK보다 값이 크고 PP는 PPK보다 값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CP하고 PP는 평균치 이동을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꽃만큼이라도 평균치 이동이 발생하면 CP보다는 CPK가 작아지고 PP보다는 PPK가 작아집니다. 그죠? 무조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딘 시그마보다 오버롤 시그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CP가 PP보다 크고 CPK가 PPK보다 큽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에. 그런데 아주 간혹 이게 반대로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CP보다 PP가 크고 CPK보다 PPK가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요약하면 어, 이때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통계적 공정관리에서 얘기하는 합리적 부분군, 레셔널 서브 그룹핑의 원칙이 깨져가지고 국내 산포인 위딘 시그마가 전체 사인 오버롤 시그마보다 과대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케이스를 보면, 세부적인 케이스를 보면 이렇게 한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청별이 잘못돼가지고 두 개 이상의 서브그룹을 하나의 서브그룹화하게 되면은, 즉, 다른 값, 뭐 어떤 큰 값이나 또는 작은 값을 가지는 두 개 이상의 서브그룹을 하나의 서브그룹으로 묶게 되면 군내 변동이 과대 개선되고 공간 변동은 상대적으로 과대 개선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군내 변동이 과대 추정되고 CP가 작아져서 상대적으로 PP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즉, 이런 CP보다 BP가 더 크게 개선되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청별이 잘못돼가지고 레셔널 서브그룹핑 합리적 부분 설정의 원칙이 깨진 경우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통계적인 용어로 데이터의 의무의 자기상관, 네거티브 오토 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데이터일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주기적인 지그재그 또는 사이클을 반복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데이터를 이 사이클을 잘못 서브그룹핑하게 되면 변동의 계산 측면에서 우리가 청별을 잘못했던 것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돼서 잘못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케이스는 그 우연원인에 의한 변동을 이상원인에 의한 변동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프로세스에 대한 불필요한 조치를 반복하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폭을 인위적으로 더 크게 만들어서 위린 시그마가 오버롤 시그마보다 일시적으로 더 크게 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상황이 발생하면은 위딘 시그마보다 오버롤 시그마가
더 작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될 실무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간편하게 공정능력 지수를 계산할 때 핵심은 이제 오버롤 시그마하고 미딘 시그마를 계산하는 건데, 오버롤 시그마를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준 편차의 계산 공식입니다. 뭐 그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롱텀 시그마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 문제는 미딘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미딘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식은 점프의 경우에는 네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거는 이제 그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등에서 미딘 시그마를 계산 방식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여기 보면 미딘 서브그룹 베리에이션 스태틱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비편향 표준 편차의 평균, 범위 평균, 그다음에 불편 합동 표준 편차,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식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유의 지수를 계산할 때 서브그룹을 설정하지 않으면 점프는 서브그룹 사이즈가 2인 무빙 레인지를 이용해서 공유 능력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유디 시그마 계산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비교해서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뭐 그 계산 공식을 일일이 외우거나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유디 시그마 계산 방식이 있고, 점프나 또는 이제 엑셀이나 그다음에 어떤 관리도를 사용하느냐 등에 따라서 조금씩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뒷장에서 제가 아주 간단한 일부러 이렇게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 요 세 가지 방식에 따라서 위딘 시그마를 어떻게 계산하고, 그렇게 그 계산된 수동으로 계산한 결과가 점프해서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메뉴를 이용했을 때 나오는 위딘 시그마 값하고 같다는 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렇게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캡처해서 쭉 해놨으니까 나중에 시간 되실 때는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범위 평균이고, 세 번째는 이제 불편 합동 표준 편차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했을 때의 어떤 계산 과정을 간단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 미리 시그마 같은 것을 계산할 때 보면 관리상수라는 것들이 필요한데, 필요한 그 관리상수 중에 일부를 제가 캡처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에서는 이제 점프에서 공정력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점프에서 공정능력을 할 수 있는 메뉴는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이제 그 구분을 한다면, 변수가 하나만 있을 경우 또는 변수가 여러 개 있다더라도 개별 변수별로 공정력을 분석하고자 할 때는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메뉴를 활용하는 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퀄리티 프로세스 밑에 캐파빌리티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도와 함께 공정능력 분석을 한꺼번에 하고자 한다면 퀄리티 프로세스 밑에 있는 관리도 관련된 메뉴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안정성, 스테빌리티하고 공정능력 플러스 캐파빌리티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 가지 변수를 굉장히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스크리닝하는 프로세스 스크리닝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메뉴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에서 공정능력을 분석할 수 있는 메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Analyze Distribution,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공정능력을 체크하는 Analyze Distribution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nalyze Distribution 메뉴에서 공정능력의 분석 관점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Capability Analysis라는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정능력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스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프에서 공정능력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스펙을 미리 데이터 테이블에 심어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공정능력 분석을 할 수 있는 메뉴에 들어가서 사후적으로 스펙을 입력해야 될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처럼 여기 지금은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웨이트 변수에는 없고 시크니스트 변수 같은 데는 이렇게 스펙을 미리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미리 집어넣게 되면 집어넣은 티크니스에 대해서 한번 공정력 분석을 엔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실행을 하면 엔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들어가면 스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를 할 건지가 디폴트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티크니트를 만약에 클릭을 해서 OK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공정력 분석이 자동으로 한꺼번에 실행이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여기 웨이트와 같은 변수는 이제 스펙을 입력해 놓지 않았는데 이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웨이트 변수에 대해서 공정력 분석을 하고 싶다. 그러면 라이스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웨이트 변수를 클릭을 합니다. OK를 클릭을 하면 스펙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공정능력 분석을 하고 싶으면 그 웨이트 옆에 빨간색 선을 클릭을 해서 밑에 보시면 프로세스 캐파빌리티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스펙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임의로 스펙을 한번 집어넣겠습니다. 48, 그 다음에 USL 149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몇 가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는데 무조건 해야 될 거는 이제 서브그룹이 존재할 때 서브그룹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그룹 칼럼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그 서브그룹에 해당되는 서브그룹 사이즈를 지정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서브그룹 사이즈가 5개다. 하나의 서브그룹에 들어있는 데이터의 개수가 5개더라면 여기 하단에 있는 서브그룹핑 옵션에서 5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아까 보여드렸던 within 시그마 계산 방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점프 같은 경우는 그 첫 번째 있는 불편 표준 편차의 평균을 가지고 within 시그마를 계산합니다. 오케이를 하고 이걸 선택을 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공정력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딘 시그마가 있고 오버롤 시그마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테빌리티 인덱스랄까 스테빌리티 인덱스는 위딘 시그마분의 오버롤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위딘 시그마 캐파빌리티가 있고 오버롤 시그마 캐파빌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적합 비율 불량률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 하단에 있습니다. 점프는 그 디폴트 화면에서는 이제 퍼센티지 뿌려주는데 부적합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쓰는 ppm 같은 걸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서 우측 마우스 클릭을 해서 칼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버롤 ppm이든 위딘 ppm이든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ppm이 30만 ppm이 넘고 cpk도 이렇게 0.29 ppk도 0.29 매우 품질 수준이 공정능 지수가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그냥 거치면 안 되고 공정능력 분석을 하는 목적은 공정능력 지수를 가지고 CP나 PPK를 계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계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공정능력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어디 있냐면 여기 상단에 웨이트 캐파빌리티 보시면 제일 밑에 인터랙티브 캐파빌리티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 맨 오른쪽에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게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제일 위에는 원래 지금 현 상태에서의 그 공정능력 분석 결과가 있고 밑에 뉴라고 된 부분은 공정능력 지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요소 스펙, 평균, 표준 편차 요 세 가지를 각각 얼만큼 뭐를 얼마만큼 이동 개선했을 때 공정능력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UHSP를 이렇게 키우면 또 어떻게 되고 평균치를 어떻게 이동시키고 개선하면 오른쪽에 여기 그
시뮬레이트 된 공격 능력 지수하고 부적합률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시그마를 표준 편차를 어떻게 개선을 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능력 분석을 하실 때는 항상 이 기능을 이용해서 공격 능력 지수의 3요소인 스펙, 평균, 표준 편차 중에서 어떤 것을 얼마만큼 개선시켰을 때 공격 능력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미리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반드시 공격 능력 분석하실 때는 유용하게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기 인터랙티브 캐퍼빌리티 보겠습니다. 그다음 또 말씀드릴 게 공격 능력을 이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정규성 검증이라는 것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규 분포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걸 정규성 검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데이터 중에서 여기 정규 분포하는 것처럼 보이는 웨이트하고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크니스 두 개에 대해서 정규성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맨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야 됩니다.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 들어가서 두 개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캐퍼빌리티는 안 할 거니까 걔를 클릭하면 그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정교성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크니스 밑에서 여기 보면 컨티뉴스 핏에 핏 노멀에 들어갑니다. 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시크니스 컨티뉴스 핏 노멀을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피티드 노멀 디스트리뷰션 결과가 출력이 되고 거기서 다시 빨간색 눌러서 분리스 오브 핏을 클릭을 하면 정규성 검증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출력됐으니까 좀 줄여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앤더슨 달링의 그 p 밸류를 가지고 정규성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할 때는 앤더슨 달링 정규성 검증 결과의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정규 분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크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정규 분포한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고, 웨이트 같은 경우는 정규 분포한다고 봐도 크게 무방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p 값이 0.94 되니까. 그다음 점프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개수가 2000개 미만일 때는 정규성 검증 방법 중에 또 다른 방법인 샤피로 윌크 테스트라는 방법도 같이 출력시켜 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요 기능에서 또 할 수 있는 것은 공차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차 구간은 톨러런스 인터벌 허용 구간이라고 해서 해당 비율만큼의 데이터가 존재할 최소 구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 톨러런스 인터벌은 어떨 때 많이 쓰느냐 하면 스펙을 설정하고자 할 때 아주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시크니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니트에서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하단에 보면 톨러런스 인터벌이라고 있습니다. 톨러런스 인터벌을 클릭을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설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1만에서 알파니까 컨피던스, 그러니까 95% 신뢰 수준에서 전체 데이터의 0.9, 90%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율이 포함되는 구간을 보여달라. 정규분포 기준으로. 이걸 오케이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뜻의 의미는 4.85에서 5.03 사이에 전체 데이터의 90%가 있을 것으로 95%의 신뢰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정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스펙을 재검토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또 조금 더 이제 참조하시고 그 다음 걸 한번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때도 어떻게 하냐. 여러 개일 때. 여러 개일 때는 이제 좀 다른 메뉴를 써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그 변수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개일 때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정력 분석 결과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력 분석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 세미컨덕터 캐파빌리티라는 그 샘플 데이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점프 안에 들어있는 샘플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점프 안에 들어있는 건 변수가 되게 많은데,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변수를 이렇게 8개만 갖고 왔습니다. 8개만 갖고 와서 이 8개 변수에 대해서 공격력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개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웨이퍼별, 그 다음에 사이트별로 이렇게 서브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적으로 여기서는 이 웨이퍼가 서브그룹 변수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하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공정력 분석을 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메뉴는 여기가 됩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5번째 보면 Process Capability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Process Capability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실행함이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요거 실행하면은 좀 사용할 줄 모르셔가지고 조금 이제 좀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하시는데 그걸 제가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변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정능력 분석을 할 변수를 선택을 합니다. 변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에서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서브그룹핑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설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서브그룹핑을 할 변수들을 다 선택하고, 지금은 다 할 것 같으면 오른쪽에는 8개 변수를 선택을 하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 웨이퍼가 서브그룹 변수다. 그러면 이 웨이퍼를 선택을 하고 프로세스 그룹 밑에 있는 네스트 서브그룹 아이디 컬럼을 클릭을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이죠. 선택이 됩니다. 이것은 8개 변수 전부 다 웨이퍼를 서브그룹핑 변수로 해서 공격능력 지수를 계산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위딘 시그마 계산 방식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디스트리뷰션 옵션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우리가 정기 분포를 전제하고 공격력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기 항상 노멀이 선택이 됐습니다. 만약 특정 데이터를 다른 분포를 전제해서 분석하고 싶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한 분포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정기 분포를 전제하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OK를 클릭을 합니다. OK를 클릭을 하면 아까 Analyze Distribution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눈에 익숙한 CP, CPK 등이 나오는 공정력 분석 결과가 출력되는 게 아니고, 여기 Process Capability 메뉴에서는 공정력 분석 결과를 요약한 이렇게 3가지 그래프가 먼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있는 골 플롯은 여기 X축에 보면 표준화된 스펙이 있고 Y축에 보면 표준화된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력 지수에서 사용하는 2가지 통계는 있죠.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표준화시켜서 어떤 변수가 얼마큼 변동성이 큰지, 평균의 산포가 작은지 큰지, 평균에서 많이 벗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골 플롯이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3가지 그래프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되는 그래프는 가시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2번째 있는 Capability Box 플롯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이제 녹색 실선호하고 녹색 점선은 표준화시킨 스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화시킨 스펙,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수평으로 된 박스 플롯이 실제 데이터의 모습을 표준화시켜서 표현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쉽게 되겠죠. 여기 PNP2라든지 여기 NPN2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산포도
박스 플롯의 폭이 좁으니까 선포도 작고, 그 다음에 평균도 스펙 안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반면에 이런 IBP2라든지 IBP1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변동성도 크고 평균치도 스펙에서 많이 이동되어 있다는 것을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있는 게 요거는 이제 그 YG PPK입니다. PPK 값을만을 가지고 이렇게 7개의 이제 8개의 변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비교 기준에 대한 PPK는 이렇게 변동시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사용하는 뭐 PPK 1 또는 1.33 같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을 벗어났는지 안 났는지를 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능에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서브 기능 중에 하나는 여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를 누르면은 프로세스 퍼포먼스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 X축이 스테빌리티 인덱스인데, 스테빌리티 인덱스는 위딘 시그마 분의 오버롤 시그마입니다. 위딘 시그마 분의 오버롤 시그마.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은 PPK니까 이제 일반적인 장기 공정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색깔로 이제 4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캐파빌리티하고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뭐 그 각각의 변수들이 스테빌리티가 높다, 캐파빌리티가 낮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브 메뉴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 서머리 레포트를 위딘 시그마 또는 오버롤 시그마 관점에서 출력을 할 수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면 우리가 이제 공정능력 지수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통계량들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어떤 뭐 이걸 다시 엑셀을 갖고 와서 서머리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은 8개의 변수에 대해서 공정능력 분석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 들어가서 했는데, 개별 변수별로 공정능력 분석을 하고 싶으면 여기 프로세스 캐파빌리티에 들어가서 첫 번째 있는 인디비주얼 디테일 레포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개별 변수별로 아까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정력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일반적인 공정능력 분석은 뭐냐, 데이터가 정기 분포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제 특정한 다른 분포를 가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변수가 여러 개이면 각각의 변수가 적합한 분포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PMP1은 정기 분포가 가장 적합할 수 있고, PMP2는 뭐 Y분 분포가 가장 적합할 수가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각 변수별로 가장 적합한 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공정능력 분석을 하겠다. 뭐 그런 상황일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라는 변수는 이렇게 보시면 7개 변수가 전부 다 공정능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Process Capability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 변수를 선택을 하고, 만약에 7개 변수에 대해서 서브그룹 칼럼은 없지만 우리가 각각의 서브그룹의 사이즈가 5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다가 서브그룹 사이즈를 5라고 치고, 그 다음에 위에 서브그룹 바이 사이즈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변수명 옆에 서브그룹 사이즈가 5라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각 변수별로 이렇게 7개 변수별로 가장 적합한 분포를 기준으로 공정력 분석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디스트리뷰션 옵션에 보시면 여기 디스트리뷰션에 보면 노멀에 제일 밑에 가면 베스트 핏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스트 핏. 그러니까 가장 적합한 분포를 기준으로 피팅하겠다 라고 하면 이걸 선택을 하고,
그 위에 있는 Set Process Distribution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전부 베스트 PC가 이렇게 클릭이 되죠. 그래서 OK를 클릭을 하면 출력자가 뭐 뒤로 갈게요. 뒤로 가요. 클릭을 하면 이 골프롯이라든지 캐파빌리티 박스 플러스는 데이터가 정기분포함을 전제로 하고 정기분포일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개 변수 중에서 정기분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 됩니다. 밑에 캐파빌리티 인덱스 플러스에 이렇게 가면 각각의 그 변수명 옆에 이거는 로그노마, 이거는 와이블, 이거는 와이블, 이거는 뭐 이렇게 어떤 분포가 가장 적합한지가 이렇게 변수명 옆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변수별로 뭐 보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세스 캐퍼빌리티에서 인디비주얼 디테일 레포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적혀 있는데 그 적합도를 판단하는 평가 기준 중에서 AICC라는 통계량을 사용해서 그 AICC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그 분포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정력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1 같은 경우 로그로말 기준으로 공정력 분석이 되어 있고, 뭐 프로세스 2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의 전기 분포가 혼합된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가장 각 개별 변수별로 가장 적합한 분포를 피팅을 해서 적합시켜서 그 분포에 맞추어서 공정 능력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 하는 게 훨씬 더 변수의 특성에 맞추어서 분석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공정 능력하고 안정성 부분 수업을 동시에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릴 것은 관리도에서도 우리가 공정력 분석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미트라는 그 변수를 보면 이 변수는 이제 이 다이미트라는 변수에 대해서 스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프는 변수에 스펙이 들어가 있으면 디폴트가 관리도를 그릴 때 공정 능력 분석을 같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alyze, Quality and Process의 컨트롤 차트 빌드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다이미트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도를 그리면 공정 능력 분석 결과가 스펙이 내장되어 있으면 디폴트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공정 능력 분석 결과하고 관리도를 한 화면에서 같이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어떤 변수에 대해서 아주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공정 능력 분석 결과가 필요 없다면 여기서 show capability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지우면 없어집니다. 요거는 이제 컨트롤 차트 빌드 말고 여기 퀄리티 앤 프로세스에 보면 컨트롤 차트 밑에 있는 여러 가지 관리도에서도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엑스바 IMR 관리도나 그런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다이어메트에 대해서 이걸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캐파빌리티 옵션이 있죠. 요게 공정력 분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표시를 하고 클릭을 하면 스펙이 설정을 하겠군요. 뭐 이렇게 스펙을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하면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도 기능을 여러분들이 공정력 분석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도 기능에서도 스펙이 들어있으면 공정력 분석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같이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기능이 프로세스 스크린입니다. 이것은 이제 공정력 분석과 안정성 분석을 동시에 하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봤던 우리 ES의 세미컨덕터 캐파빌리티라는 걸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프로세스라는 8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건데, 이것을 이제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를 이용해서 공정 능력과 안정성 분석을 동시에 해보겠습니다. 메뉴는 어디 있냐면 퀄리티 앤 프로세스의
조금 전에 해봤던 프로세스 캐파빌리티 위에 보시면 프로세스 스크리닝이 있어요. 프로세스 스크리닝. 클릭을 해서 그러면은 이제 스크리닝을 할 어떤 이제 그 변수를 다 선택을 하고 그룹핑 변수가 있으면 그룹핑을 하고 지금 여기서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변수를 살펴볼 건데 스테빌리티를 어떤 관리도를 이용할 거냐에서 우리가 뭐 IMR이든지 XBAR 또는 것들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가장 간단한 관리도인 Individual Moving Range IMR 관리도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를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스테빌리티 인덱스, 미디 시그마, 오버롤 시그마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나눠드린 이제 PDF 자료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출력 내용이 좀 많아서 출력된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한번 해놨는데 여기를 보시면 스테빌리티 인덱스는 안정적 지수라서 미딘 시그마 분의 오버롤 시그마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평균과 뭐 데이터 개수 카운트가 있고 여기 이제 컨트롤 차트 알람 밑에 있는 테스트 1은 그 슈어리티 관리도에서 아웃 오브 컨트롤을 나타내는 첫 번째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UCL, LCL을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테스트 1은 관리도 8가지 이상 원인 기준 중에서 첫 번째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 이 앞에 있는 알람 레이트는 선택한 테스트 기준에 해당되는 서브그룹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기 테스트 오늘 버스는 6개 있으니까 전체 1455개 중에서 6개니까 그 비율이 0.004다 이런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 뒤에 있는 레이티스 알람은 역순으로 가장 최근 데이터로부터 역으로 이렇게 카운트한 것 중에서 마지막 알람이 있는 서브그룹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뭐 PPK, CPK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스펙을 벗어난 데이터 개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설명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그 변동성, 안정성, 캐파빌리티 관점에서의 각각의 변수를 요약한 어떤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변수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보고 싶으면 이 변수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해서 얘의 이제 간단한 차트를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차트가 아니고 조금 더 복잡한 좀 관리도를 보고 싶다 그러면 컨트롤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스펙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리도하고 그 긍정적 분석 결과가 같이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다른 이제 서브 메뉴들을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능은 제목이 프로세스 스크리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프로세스라는 게 여기는 이제 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변수를 변동성 그리고 컨트롤 차트니까 스테빌리티, 캐파빌리티 관점에서 스크리닝 하나에 간단하게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비교해본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 메뉴가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가 점프 19 버전에서 몇 가지 기능이 추가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이 밑에다가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적어놨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오염 데이터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 이때 오염 데이터의 의미는 우리가 어떤 배양 공정에서 미생물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어떤 공유 중의 미립자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적인 사항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카운트 데이터, 카운트 개수 데이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비정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비정규 데이터인데 이런 비정규 데이터에 대해서
그 프로세스 스크린 메뉴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작년 말에 출시된 19 버전부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가 됐는데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런 환경 모니터링 오염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럴 때 한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여기 Environmental Monitor Counter라는 샘플 데이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요거는 이제 Type Grade Site라는 이제 그 서브그룹이 있고 그다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오염 데이터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모니터링한다고 보면은 Analyze, Quality Process에 프로세스 스크리닝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카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타입이나 그레이드, 사이트 요 세 가지 다가 그룹핑 변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차트 타입이 이것은 이제 non-normal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카운트라든지 포화송이라든지 어미양 분포를 선택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카운트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미립자 개수라든지 뭐 어떤 분의 개수 뭐 이런 것 때문에 카운트를 선택합니다. 카운트를 선택되면 이 오른쪽 하단에 non-normal 옵션이라고 뜨는데 여기 보시면 얼러트 기준이 0.97이고 액션 기준이 0.99%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슈어르트 관리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시그마 또는 3시그마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시그마 얼러트 기준은 약간 경고를 해주는 기준이고 5 이상의 비율을 넘으면 그 다음에 2 이상의 비율을 넘으면 액션,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슈어르트 관리도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를 벗어난 out of control이 발생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간주할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그 각각의 그 세부 그 포지션에서 그 알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까 보신 것처럼 비슷한데 안에 내용이 조금 이제 다르죠. 알람 레이트하고 액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따로 캡처해서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알람은 알람이 발생한 개수고 액션은 이제 그 그러니까 어퍼 또는 로우 액션 컨트롤의 범위를 벗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시면 전체 여러 가지 포지션 중에서 몇 개의 포지션이 그 알람 또는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고 싶으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차트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TPCX 같은 경우는 액션을 해야 될 상황을 넘어갔으니까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3시그마 같은 것을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뭐 액션 상황이 아니고 이렇게 이 상황은 이제 그 알람 상황이 발생한 건데 이렇게 보시면 그 얼러트 상황, 얼러트의 경계선을 얼러트를 나타내는 리미트를 발생했다는 것을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제약업종에서 미생물이나 곰팡이 또는 반도체 공장이나 그다음에 뭐 이런 데서의 어떤 미립자 같은 공용적인 사항을 모니터링할 때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카운터와 같은 non-normal 데이터, 비정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경우에도 프로세스 스크리닝 메뉴를 이용해서 공정 능력이나 안정성 분석의 관점에서 전체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정도까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그 이제 말씀드린 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within 시그마를 계산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고 그것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within 시그마보다 오버롤 시그마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CP보다는
CPK보다는 PPK가 더 작게 계산되는데 우리 합리적 부분군이 붕괴됐을 경우에는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즉 거꾸로 얘기하면 CP보다 PP가 더 크거나 CPK보다 PPK가 더 크게 나온 위딩 시그마보다 오버롤 시그마가 더 작게 나온 그런 이상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공용지수 자체를 계산하는 것보다는 합리적 부분군 관점에서 서브그룹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첫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이제 공격 능력을 파악하는 목적은 공정 지수 CPK나 PPK를 계산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고 개선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리가 애널라이즈 디스트리뷰션 메뉴의 옵션 기능으로 봤던 인터랙티브 캐퍼빌리티 프로시라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드린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격 능력과 안정성 분석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염 물질 및 미립자 등의 환경 모니터를 할 수 있는 프로세스 스크리닝 기능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가 오늘 공격 능력의 평가와 분석이라는 웨비나에서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세 가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웨비나는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